여기 이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산꼭대기에 있는 반지하. 문구가 다 떨어졌죠. 아, 그러네요. 빌라 문구도 다 떨어졌죠. 빌라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네네. 산꼭대기인데 이 앞에 여기 들어와요. 그럼 여기 빌라는 역세권이 되네요? 아, 그렇죠. 산꼭대기 반지한테 그러게요. 역세권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반지상이고요. 뭐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업무 보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에 투자해놨던 반지하 빌라가 최근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이 돼서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동의서 지금 작성하러 온 거예요. 반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본명이신가요? 본명은 아니고 제가 글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필명이 하나 필요해서 반지상으로 잡았고, 반지상이라고 만든 이유가 제가 주로 투자하는 물건이 반지하다 보니까 반지하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는 장점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도 당연히 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장점만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는 장점을 강조해서 보는 것 같고 반지하는 단점을 강조해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도 반은 묻혀 있고 반은 지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왕이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지하를 보통 바라보는데 저는 지상을 좀 바라보겠다라는 취지로 반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몇 개가 있으세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28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반지하고 네. 뭐 일부분 뭐 지상층 빌라도 있고 한 7~80%가 한 반지하 갖고 있고, 공공재개발로 그 개발이 되는 부분이 요 빌라거든요. 요 빌라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여기도 지금 지하인가요? 네, 요 반지하. 이 집도 되게 오래됐죠. 네. 오래된 집이긴 한데 그래도 요 집은 그래도 컨디션이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선 나쁘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관리하시는 반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외부도 깨끗하고 저 안쪽도 컨디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세를 얼마를 받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00에 47만 원. 보증금 300이요? 네. 저렴하네요. 사실 저렴하죠. 여기 평수가 그래도 방 3개짜리거든요. 뭐 거실 겸 부엌으로 돼 있긴 한데 전용 면적은 아마 한 14평 정도 될 거예요. 제 물건들 중에는 되게 컨디션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갖고 계신 반지하 중에서는 A급. B뿔. 반지하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반지하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낙찰받은 게 12년 9월 달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 도봉구 창동의 반지하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왜 제가 그걸 했냐면, 저도 남들이 좋아하는 뭐 아파트 뭐 아니면 지상층 뭐 신축 빌라 이런 거에 저도 당연히 관심이 많고, 처음에는 그쪽 부동산으로 원래 입찰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12년도에도 그랬고 현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처음에 갖는 공통점이, 저는 경매 시장은 당연히 일반 매매 시장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싸지 않아요. 경매 시장이 뭐 지금 봤을 때 12년도에 내가 아파트 어떤 거를 샀으면 올랐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봤을 때 그게 싼 것 뿐인 거지, 그 당시에는 싸게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싸게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저랑 가까웠던 거는 반지하였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금이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다녔던 회사가 건설 쪽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 연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했었던 거는 시세 차익용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뭐 아파트를 사서 뭐 전세를 준 다음에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회사가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장 생활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길게 봤을 때 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됐는데 월급이 끊기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갖고 있었던 돈, 전 시작이 마이너스 통장 2,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물건은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점차 늘어나면서 네네. 아파트에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파트를 내가 시세 차익을 거둬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대안만 만약에 찾는다면 저는 당연히 시세 차익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냐면 부동산은 오를 때도 있고 사실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버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나는 그거를 분명히 이자 대출을 내서 샀을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겁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행동을 하는데 좋은 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악을 상황을 그려봤을 때 시세가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세차익 투자로, 전세 투자로 부동산을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시세차익, 전세 투자, 어쩌면 그 대표적인 물건이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투자 물건으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월세 투자에 제가 관심이 있는 이유, 특히 반지하 월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분명히 반지하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반지하 싸게 살 수 있다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반지하는 뭐 무조건 한 절반 이하로 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죠. 지상층 빌라보다는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들인 돈, 투자금 대비해서 대출을 받을 거니까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시세는 좀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는 그만큼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을 해서 저는 이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물건을 늘려갈수록 내 월세도 증가를 하니까 저는 뭐 시세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 월세 투자는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 투자가 저랑은 좀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야? 월계동에 또 세입자가 이번에 이사를 가셔서 그 집이 비었는데 이사 가시면서 그 집을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하자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 네. 언덕이 그쵸? 저도 이거 하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위치가 너무 산꼭대기에 있는 반지하여서, 그리고 이 집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반지하는 아니어서 이런 산꼭대기까지 사람이 올라와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면서 항상 되게 놀라는 게 이런 데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하면서도 의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도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 많아서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죠? 좀 헷갈리는 면이 있죠. 왜냐면 제가 한번 세입자를 받으면 뭐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제가 올 일이 없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내시면 또 걱정되시겠어요. 집 상태가 어떨지. 그렇죠. 여기는 또 그렇게 집 상태가 좋은 집이 아니니까 또 어떤 상태로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산꼭대기에 있는 반지하.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 빗물바지 같은 거는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확실히 아까 빌라에 비해서는 많이 그쵸. 노후화가 돼 있네요. 노후화도 돼 있고 관리도 좀, 여기는 관리하시는 반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관리도 사실 좀 안 돼 있는 편이죠. 그 관리 안 돼 있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저 문구가 다 떨어졌죠. 그러네요. 빌라 문구도 다 떨어졌고. 빌라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네네. 그리고 위치도 사실
여기 뭐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산꼭대기 반지하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도 아니라고 또 생각도 들고요. 전형적인 그 반지하에 대한 이미지의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뭐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이 대다수가, 여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동네라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는 제가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못 사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좋아질 게 없더라고요. 아, 더 나빠질 게 없다. 아, 그렇죠. 그래서 좋아지기만 해요. 사실 요 길이 되게 좁았어요. 근데 요 길도 넓어진 거고, 새 집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요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되게 웃기잖아요. 여기 산꼭대기인데 아마 대표님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 게, 여기가 역세권이에요. 아, 역세권이요? 요 앞에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분 정도만 내려가면 지하철역이, 지금은 없죠. 생길 근데 예정이다. 이제 생겨요. 이거는 확정된 거고, 아마 이제 조만간 시공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럼 여기 빌라도 이제 역세권이 되네요? 아, 그렇죠. 산꼭대기 반지한테 그러게요. 역세권이 되죠.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오는데 세입자 번호가 떴다.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이제 제일 궁금한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28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한 채당 순수익금, 이자 제외하고, 총 대출액이 얼마나 되실까요? 집도 늘어난 만큼 뭐 대출도 당연히 늘어났어요. 계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돼요, 대출만.